결혼은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종교적 결합을 법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한창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고지식하고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에게 시집가려는 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었던 네덜란드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오히려 세 딸 모두를 한국인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사위를 무려 2명이나 둔 네덜란드 엄마예요. 저는 세 딸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한국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셋째 아이 역시 언니들에게 영향을 받아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와 결말이었지만 처음 첫째 딸이 한국인 사위를 데려왔을 때 저는 한국인의 결혼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염려했어요. 우리는 무척 보수적인 성향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결혼과 같은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은 한국에서 아예 살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딸아이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가족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의 사위 또한 자신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이런 남자를 2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첫째 딸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부탁했던 적이 잘 없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첫째 딸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놀랍기도 했는데요. 딸아이는 이전에 같은 네덜란드 사람과 오래 연애했었지만 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한동안 마음을 굳게 닫은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사람은 보통 직설적이며 솔직한 편이라 마음이 여린 딸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의 남자친구는 딸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 했지만 때로는 이러한 솔직함과 직설적인 것이 딸을 힘들게 했어요.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나라에선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심해지면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혹평을 받을 수 있죠. 첫째 딸의 예전 남자친구가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매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딸아이는 매번 상처받았고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을 만난 후 딸은 많이 변했어요. 금방 밝았던 자신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사랑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척 당황했죠. 그리고 첫째 딸은 한국의 인프라와 교통 시스템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발전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빠른 인터넷, 대중교통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등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을 체감했다면서요. 딸아이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혁신적이고 발전되어 있어서 이동이 더욱 편리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예술, 음식 등도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을 언급했죠. 한국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며 이들 중 많은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선두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첫째 딸의 이야기는 저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네덜란드보다 발전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첫째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들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걱정됐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딸이 한국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함께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둘째 딸 역시 언니처럼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국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사람과 하면 편할 텐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둘째 딸 역시 사위를 직접 만나본 후 딸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둘째 사위는 부드러운 성격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위는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제 딸이 사위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 역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가고 있는 듯 보였죠.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막내딸 역시 한국인 사위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사위에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막내와 잘 어울리는 괜찮은 사윗감 좀 찾아달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자신의 언니들이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언니들처럼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도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저런가 싶을 정도로 사위들이 정말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거든요. 그때까진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위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막내딸은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자인과 잘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스스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도서와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한국어 공부에도 열심히 임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이 남자친구로 고민하는 사이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찾아왔음이 베라이시다. 그때 저와 남편은 한국 사위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국 여행을 선물 받았어요. 무척 놀랍고 또 감격스러웠죠.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들이 먼저 이런 선물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젊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일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위들의 정성 어린 선물 덕분에 들뜬 마음을 안고 짐을 챙길 수 있었죠. 그렇게 떠난 한국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한식 요리 배우기, 한복 입기 등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흥미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예약하고 결제하며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서울에서의 여행 중 한국의 버스 시스템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노선 정보와 빠른 이동 속도 덕분에 우리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또한 버스 내부가 무척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어 너무나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도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에는 상세한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더군요.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현대화된 도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의 여행을 즐기며 서울의 번화가에서의 활기찬 분위기와 전통시장에서의 다채로운 상점들 그리고 경복궁에서의 아름다운 조각과 건물들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문득 그전까지 한국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은 저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딸들의 사랑과 사위들의 애정에 감사를 느끼며 선물 같은 소중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함께 우리를 잘 챙기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사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여행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막내딸이었는데요. 막내딸은 한국에 왔다가 사위가 소개시켜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셋째 사위까지도 결국은 한국인으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딸들은 전부 한국인과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정말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반대했지만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국제결혼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지금은 한국인 사위와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모두 한국 사위들 덕분입니다. 막내딸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때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될 예정인데 너무나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제 제게 한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됐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 사위를 맞이한 네덜란드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있었지만 한국인의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그녀는 사위에게 막내딸의 남편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나누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 속에서 한국의 높은 인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인과의 결혼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서로의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듬직한 한국인 사위 덕에 세 딸 모두 한국인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은 이 네덜란드 여성을 위해 한국인들의 깊은 정과 사위들의 효도를 듬뿍 받으시길